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중개계약이네요. 일반 거래계약서가 아닙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1번 아니고요.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서를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2번이 맞네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구두도 가능합니다. 구두도 가능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죠.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무 없습니다. 중개계약서에 대한 차이, 일반 중개계약하고요, 전속 중개계약하고요. 이건 거래계약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은 나중에 또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서, 국장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표준 서식이 있지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 권장입니다. 권장. 서면이나 구두 가능하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표준 서식이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의무입니다. 의무.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습니다. 서식으로. 서면으로만 가능하고요. 보존기간이나 유효기간 일반 중개계약은 없고요. 전속은 3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약정 있으면 약정으로 하면 되고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고요. 자, 법정은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뭐뭐의 규정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중개의뢰는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뭐뭐에 따른 중개 보수,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준수해야 될 사항, 이런 등등등 해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아닙니다. 거래계약서 아니고요. 중개계약서입니다. 지금 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에 좀 넣어놔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서 그냥 좀 잘 안 보여도 그냥 한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살짝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의 서식이 돼 있구나. 서식이 있지만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건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다. 일반 중개 계약서에는 의무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요. 요거는 조금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크게 뽑아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의무사항들 나와 있고요.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며 또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가볍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있고요.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외 권리 부분에서는 이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사항은요. 1, 2번. 유효기간 내에 을 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또 유효기간 내에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된다. 이런 사항들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나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요.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그 다음 중개보상이나 손해배상 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속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아닙니다. 중개계약서, 처음에 이제 중개할 때 하는 중개계약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이 되어 있다. 여기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냥 뭐 전속 계약서 있다라고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식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요. 기침도 많이 나고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맞습니다. 비공개 요청하면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아닙니다.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주소나 성명 이거는 공개 안 합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네, 맞고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해당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3년간 보존. 전속 중개 시 정보 공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법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유효기간은 3월로 하고요.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 요구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여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뭐 지목, 면적, 용도, 구조, 연도 요런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벽면이나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이런 거 등등등등. 그 다음에 도로, 뭐 소유권 이런 거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 지문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지문으로 한두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 정보 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네, 맞습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정보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네, 맞고요.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 운영 규정 이런 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3개월 안에 승인 얻어야 되고요. 1년 안에 설치 운영해야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네, 개공은 통보해야 돼요. 맞고요. 취소해야 된다. 이거 뭐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는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정보만 국장의 지정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개공 상호간 정보 교환 체계입니다. 일반인은 사용이 당연히 안 되죠.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야 되고요. 처음 가입할 때 개공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국장이 정한 컴퓨터 설비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요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 문제로 나오고 여기서 뭐 다른 거 하나 넣어서 이게 틀리게 나온 경우 있고요. 그 다음 국장한테 신청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들 개공 500명 이상 가입 신청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 성능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서류들 필요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컴퓨터 교부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합니다. 지정받고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받고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되고요. 안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하여야 된다는 아니에요. 1년 설치 운영 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다음에 운영 규정 승인 및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에 공개해야 되는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다든지 차별적 공개하게 되면 지정 취소 또는 1년 1천입니다. 지정받고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망, 해산 등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 취소 사유되고요.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해당 중개물의 거래 완료 때 지체 없이 통보,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요. 자, 요 상황.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네, 이제 확인 설명 나왔네요. 이거 꼭 알아야 될 부분이죠.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네, 맞죠. 갑은 작성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된다. 네, 맞고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갑은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확인 설명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불응했음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 사실도 적어야 돼요.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라고, 이거는 이제 서식이죠. 서식이고, 이거는 확인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 받고 중개 완성 때까지 네, 확인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런 상담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확인 설명서라고 붙어 있는 거는 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문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중개 완성 때. 중개 후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 후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완성 때 중개 딱 이렇게 계약서 쓸 때 요때 합니다. 중개 의뢰 매수인 일방할 때 구두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매수 매도인 쌍방한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개공은 500만원, 소공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자, 확인 설명서는 작성, 교부, 보관 3년 의무가 있습니다. 3년 의무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업무 정지 또 3개월이고요. 서명 날인 해야 되고요. 개공, 소공, 법인 대표자, 분 책임자 다 함께 해야 되고요. 이거 서명 날인 안 하면 개공은 업무 정지 3개월, 소공은 자격 정지 3개월. 확인 설명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관한 손해배상 의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의무. 요걸 이렇게 써놓으면 좀 요거가 또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에서도 구두로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건재당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요 판례도 있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 있고요. 매도 그리고 임대 뭐 이런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 불응 시에 매수 임차인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줬다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이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서식입니다. 확인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1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이렇게 쭉 나가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주거형이고요. 2번이 비주거형, 3번은 토지, 4번은 임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부분은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는 새로 생긴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겼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여기까지 없네. 요거 2024년 이렇게 생겼죠.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렇게 확인 설명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건축물 대장 상관없이 개공이 판단해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 중이다 오피스텔이 그러면 여기에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자 서식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본 확인 사항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대상 물건 표시 1번 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이렇게 해서요. 소재, 뭐 면적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뭐 준공 연도, 뭐 구조, 뭐 용도부터 해가지고요. 방향도 있고요. 방향 주거용은 뭐 주실 방향, 뭐 비주거용은 주 출입구 방향 뭐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진 설계. 자, 그 다음 권리관계 2번은 권리관계 요게 이제 등기부등본 보면 되죠. 보기에 관해서 그 다음 3번은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이런 내용들 건폐율, 용적률, 뭐 지역지구, 도시계획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짜져 있다는 거 눈으로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요약해 놓은 거, 자, 그것만 넣어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서식을 한번 보시는 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는 거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도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서식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는데, 좀, 그래도 좀,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쭉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쭉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3번. 그다음에 4번은 임대차 확인 사항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부분이죠. 개정돼서 임대차 확인 사항. 그래서 확정일자, 부요 현황. 이게 이제 지금 전세 사기 막 나오면서부터 새로 생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그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만약 행사했다 그러면은 행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자, 그리고 뭐 임대인, 임차인, 개공들 이런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요 내용도 있다는 거 눈으로 보시고요. 자,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요구에 대한 설명들, 이런 내용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화면 그냥 쭉 넘길 테니까 좀 덜 보셨으면 조금 정지하셨다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도로, 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요거 뭐 문제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지라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이제 새로 생겼죠. 관리비, 새로 작년에 새로 생긴 부분. 매매를 할 경우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돼요. 관리비. 매매를 할 경우는. 임대 이런 거 할 때 관리비 이거 다 작성해야 됩니다. 총 금액 얼마, 그 다음에 관리비 포함해서 비목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 체크해야 되고요. 부과 방식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비선호 시설, 그 다음에 8번은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9번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농어초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임대할 때는 뭐 취득세 이런 건 안 적어도 되죠. 자, 이런 사항들 다 이제 문제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칸이 돼 있구나, 이런 거 적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문제 지문 나온 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제가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셔야. 자, 화면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사항입니다. 세부사항. 그럼 실제 권리관계 및 공지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그래서 여기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1번에서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수도, 전기, 뭐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소방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부. 요거는 아파트 제외한 주택입니다. 그 경우만 적습니다. 이것도 문제 한 번 나온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은 벽면, 바닥면, 그것도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자, 바닥면도 들어왔으니까 요것도 내용. 바닥면도 있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환경 조건, 그 다음에 현장 확인, 그래서요. 이것도 새로 생긴 부분. 중개 보조원에 대해서 신분 고지 여부 이거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뭐 중복도 됩니다. 자,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죠. 중개보조원은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요, 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적어야 되고요. 요 경우도 알고 계셔야 돼요. 부가세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 내용. 그 다음 임대인,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이 개공어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날인. 이렇게 서식에 및 날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소공이면 소공도 적을 수 있게 돼 있다. 요사항 서식으로 이렇게 구분 딱 지으시고요. 다음 화면 넘기겠습니다. 자, 요 작성 뭐 요런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참고적으로 지금 새로 바뀐 부분, 지금 작년에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 임대차 확인사항. 지금 요 서식은 작년 7월에 새로 개정된 서식이에요. 2024년 개정된 서식입니다. 이 동영상이 한 5년, 10년 뒤에 또 뭐 보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거 2024년 7월에 서식 바뀐 거, 그 내용입니다. 임대차 확인사항, 그래서 요 내용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하시고. 참고적으로 요런 내용들이 지문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제가 색칠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제 관리비에 관한 부분, 이렇게 개정된 부분에 관한 설명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자, 다음 화면 저는 넘기겠습니다. 더 읽어보실 분은 정지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그 서식 그 맨 뒤에 보면은 작성 요령이라고 나와 있죠. 작성 요령. 해가지고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보통 제가 안내 드리려다가 이 내용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거는 같이 넣어놔 드렸어요. 요것도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넘기겠습니다. 네, 이 부분 임대차 확인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이제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관리비에 이것도 이제 개정된 사항이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2025년 뭐 26년 뭐 이런 때 이제 문제에 한번 나올 법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계속 똑같이 있던 내용들이니까 이거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자, 공동 중개 참여 시 이 개공들 모두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모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해야 됩니다. 2명이 넘는 경우는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식을 제가 넣어드린 이유는 이거 뭐 계속 뭐 이거 뭐 몇 번 막 보시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지문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 봐두시는 게 좋아요. 야, 법조문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법조문이나 거의 같아요. 이게 이제 어차피 표준 서식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쫙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문 형태로 뽑아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좋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확인 설명서 시간이 좀 적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확인 설명서에 관한 문제들은 더 문제 풀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